오늘은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듭니다. 먼저 영화 걸캅스, 그리고 별점 테러, 또 영혼 보내기 운동. 네, 이 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게요. 대중문화평론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선영 평론가, 또 위근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야 이 세 단어 다 아시겠지만 네. 우리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제 느낌은 걸캅스는 좀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영화 별점 테러, 작품이니까요. 영혼 보내기 운동 이런 거 이 뭔 소리야?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예. 걸캅스 어떤 영화죠? 네, 일단 라미란 씨와 이성경 씨가 주연을 맡은 장르는 범죄 액션 수사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분이 여성 경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1990년대 여자 형사 기동대에서 맹활약했지만 결혼 뒤에 육아 때문에 민원실에서 일을 하게 된 박미영 씨, 그리고 강력팀의 유일한 여성 형사인 조지혜. 사실 이 박미영의 신우이기도 한데요. 이 두 여성 형사가 비공식 수사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자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화끈한 액션도 있고 코미디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성들이 이제 말하자면 여성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여성 경찰들이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서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캅스 그러니까 투캅스가 떠올랐는데 네. 그런 비리 경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투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물론 버디물로서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그 비리 형사에 대한 좀 풍자적인 블랙 네. 코미디적인 게 있었다면은 걸캅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고. 예, 티격태격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서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근데 3주간의 누적 관객 수 160만 명, 5월 30일 기준으로 네.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그래요. 예, 그죠? 넘겼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한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사실이? 원래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이 영화가 과연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어요. 먼저 이제 이런 여성의 주연을 맡은 상업 영화가 흥행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고요. 또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워낙 좀 많은 폄하에 시달린 영화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내가 소중한 곳을 자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이렇게 반감이 좀 컸던 그런 그래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부연이 또 이제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부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터넷 남쪽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남성 유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공언을 할 정도로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건 약간 안 될 것이다라는 호언 장담도 있고 약간 소위 말해서 추치는 경향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더 이제 시장적인 맥락을 더 이야기하자면은 저희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스크린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걸캅스를 비롯해서 어떤 영화든 약간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걸캅스가 해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좀 부차적이고 앞에 말씀하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단어 별점 테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별점 테러가 뭐예요, 그럼? 일단은 별점 테러의 양상을 보면은 좀 그 테러 별점의 그래프를 보면 양극단으로 갈려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제 점수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는데 반면에 이런 벌점 테러가 가해진 영화들은 주로 이렇게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에 빵점과 10점이 그렇죠.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테러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죠. 누군가는 재미없었으니까 0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별점 테러라는 게 벌어지는 것이 포털 영화란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관람객 평가와 그 별점 평균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실관람객의 평가는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가령 이제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8에서 9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평균은 그러니까 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한 그 별점 평균은 거의 5 이 정도인 거죠. 그렇다면은 보지 않은 사람들이 0점 준다는 0점을 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당한 평가가 아니라 테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별점 테러란 단어의 뜻이고. 예. 근데 이번 이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온 영화라고 해서
남자들이 별점 테러를 주었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평점을 준 것에 대해서 요즘엔 성별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들이 매긴 점수는 굉장히 낮고 여성 관객들이 매긴 점수는 굉장히 높은 좀 성별 어떤 젠더전의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아, 왜 그래요?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오는 경찰 영화를 왜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사실은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진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걸캅스에서뿐 아니라 어. 사실은 이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캡틴 마블이라고 하는 마블 시리즈의 영화가 나오는데 로튼 토마토라는 사이트에서 정말 이제 그야말로 별점 테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잠깐 그 부분을 막아버리는 일들도 있었고요. 아, 미국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원래 원작에서 남성 주인공들이 있었던 캐릭터들을 다 여성으로 바꾼 고스트버스터즈 리부트 시리즈 예, 같은 예. 경우도 예. 이제 당시에 뭐 그쪽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많은 별점 테러와 좀 이제 부당한 비난을 그래요. 받았었었죠. 그래요? 예. 그 이게 사실은 별점 테러가 뭐 요즘에 나타나는 형상만은 아니고 가령 이제 뭐 좀 이념 전의 양상을 띠기도 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무슨 이념전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좌파 메시지가 강한 영화다 그러면은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제 좌표를 찍어서 낮은 평점을 주기도 했었고 이게 좀 아니, 극우적인 영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냥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남자들만 주인공인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여성들이 그걸 싫어해서 별점 테러 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 사실 최근에 근데 여성들이 주인공 영화 나오니까 한국, 미국 다 그런다고요? 그 정말 이해가 안 최근에 되네요. 이런 테러를 받은 그 작품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주로 남성들이 주연을 맡던 주류 영화 장르에서 네. 최근에서야 어떤 젠더 스와프라고 그래서 여성들로 주연을 교체하는 예, 현상이 예. 벌어진 작품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별점 테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남성들이 주연하던 대작 시리즈를 새롭게 여성 주연으로 바꾼 것이고 예. 오션스 8이라는 작품도 맞아요. 네, 기존의 그 대표적인 남성 주연들의 대작 시리즈를 여성 주연으로 바꾼 것이고 그렇죠.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도 남성들이 독차지했던 그 슈퍼 히어로 장르의 여성이 등장을 그렇죠. 해서 좀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예. 낸 거잖아요. 예. 또 뭐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성 관객들이 자신들이 독점하던 주류 장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르의 여성 주연을 맡은 작품마다 별점 테러를 당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이렇게 남성 관객들의 반감을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어떻게 해석을 보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지금까지 남성들 이렇게 다 해 먹다가 이제 여성들 주연 영화가 좀 나온 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분명히 온당하지 못하죠. 온당하지 못한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느냐보다는 이들이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요. 이야기할 텐데 결국 그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2015년, 16년부터 되게 활성화됐었던 이런 그 한국에서의 대중문화에서의 페미니즘 운동과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또 2016년, 2017년, 2018년에 벌어졌었던 백래시의 양상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문화 사회적 현상에서 이 그 별점 테러 아까 그 이야기에서는 이념전 양상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적 양상 일체를 거부하는 그렇죠. 이제 반대하는 그것이 뭔가 이런 거로군요. 말하자면 이제 그 이런 백래시의 주요 논변 중에 하나는 이 페미니즘이 말하자면 성평등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고 이것이 실질적 차별주의다, 네. 차별주의다라는 역차별이다. 어떤 그런 식의 네. 논변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이제 궁색한 논변이죠. 하지만 예, 예.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걸캅스 같은 영화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투캅스든 아니면 미국에서 뭐 리세르폰 시리즈든 그런 영화들 남자들이 실컷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여성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이 예, 이해하기 예. 어렵지만 예. 이제 이들은 그런 식의 이런 그 여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어 별점 테러고 이 별점 테러 속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꽤 중요한 기능을 한 게 영혼 보내기 운동이라고 네. 이제 이 세 번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생소하실 것 이게 같아요. 뭔 뜻이에요? 그 별점 테러가 그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그 백래시의 현상으로 본다면 영혼 보여내기는 이제 그 백래시 현상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지 형태로 나타난 저항, 반대. 그렇죠. 새로운 응원의 관람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 이 영혼 보내기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정상 관람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표라도 사서 이 영화에 좀 지지를 표하겠다라고 자석을 구매해
주는 거거든요. 영화 안 보고 그냥 표만 사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이제 뭐 SNS 같은 걸 통해서 그 시간에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그냥 내가 예매했으니 가서 보시라는 식의 이제 양도 형태가 일어나기도 이야. 합니다. 예,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여성 관객들끼리 이제 후원 일종의 운동이군요. 후원 운동. 후원이자 연대 네.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좀 사장되어간 아까운 영화들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때는 뭐 좌석을 이제 사고 또는 단관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이 영혼 보내기 같은 거는 요즘 극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예매가 되는 그런 예. 현상이기 때문에 예. 좌석이 비어 있어서 요즘에는 그 아예 상영 자체를 못하는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영 횟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 체크를 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영화는 좀 더 상영 횟수를 내가 보장을 해주고 싶다라고 예, 예.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두 분은 주변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그 취재된 사안 기자를 통해서든지 예. 한 분이 몇 장까지 사는 걸 보셨어요, 혹시? 이거는 뭐 거의 통계를 하기가 어려운 게 아, 물론 그러니까 그냥 사례를 가지고 사례로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영혼 보내기를 해봤기 때문에 아, 본인 스스로 네네네. 걸캅스에? 네, 걸캅스에도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미스백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제가 좀 지지를 보내고 싶은데 극장에서 너무 빨리 내려갈 것 같은 몇 장쯤 그런 사세요, 작품들. 그러면?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려 있으면 하루에 2회차 정도씩은 꼭 좌석을 사서 보냈어요. 하루에 2회차 일주일치?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14장? 14장 정도씩을 꼭 사서. 이야. 근데 뭐 저보다 많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자는 이 음. 손익분기점이 이 영혼 보내기라고 하는 그 반칙으로서 얻어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에이, 근데, 그렇긴 예, 않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집계수를 왜곡할 만큼의 숫자는 아니었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어벤져스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스포일러가 걱정돼서 일찍 갈지언정 이게 빨리 내려갈 걸 걱정하기 때문에 그 이거를 뭐 빨리 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사실 이런 작은 영화의 소비자들은 본인이 이 첫 주에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은 다음 주에 이걸 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예, 있는 것이고 예.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 공정한 시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아니 옛날 그 저 책 사재기 예. 뭐 이렇게 해서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하는 거 예. 형사처벌 당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시장 왜곡인 거죠. 그것은 네, 그야말로 거기에 시장 약간 왜곡인 비교를 거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수익을 위한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이 영화에 아니, 후원을 물론 하는 뭐 제가 현상이잖아요. 이걸 범법행위라는 말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건 그 면에서는 좀 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상적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만들어낸 영화 시장 자체가 일단은 좀 음. 비정상이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거예요. 그렇군요. 영화의 흥행 자체가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알겠습니다. 개봉한 지 3일 만에 판가름이 알겠습니다. 나거든요. 그럼 제 말을 다시 취소하고 네. 비정상이란 말 취소하고 저는 또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영혼 보내기 운동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배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감독, 그러나 이게 관객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영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 지지와 후원을 한다. 뭐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뭐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자가 주인공인 걸캅스, 별점 테러가 벌어지니 여자들은 거기에 맞서서 영혼 보내기 운동을 하고 이거를 세 단어를 같이 묶어놓고 보니까 참 이상하다 이거죠. 우리 사회가. 아, 이것이 뭔가 네. 2년 전처럼 느껴진다는 말씀. 남혐, 여혐 뭐 그런 일종의 현상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선 이제 남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다지 이게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시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 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니 지금까지 남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네. 것들을 해왔고 그걸 여성 영화가 나왔고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남성들이 주인공 영화들이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남성 버디물은 안 통하는구나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그 영화가 망했구나라고 하지. 하지만 여성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역시 여성 영화는 안 돼라고 하는 편견이 고착화되고 말하자면 제2의 걸캅스가 나올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스백이라는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넘었기 때문에 걸캅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걸캅스의 손익분기점이 넘어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럼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성들이 뭐라도 그 기울어진 것을
그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예, 위해서 예. 하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것이 뭔가 너무 어떤 이념점보다는 정말 이제 어떤 필연적인 부분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만 주인공인 영화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계속. 사실은 지난해야 영진이에서 성인지 통계라는 거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가 얼마나 이게 좀 젠더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제작비가 높을수록 여성 주연 영화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제작된 영화 중에 중간 규모 이상의 작품들이 39편이었는데 그중에서 여성 주연 영화는 5편에 불과했어요. 근데 실제로 흥행 성적을 보면 그 5편 중에 3편이 손익분기점을 넘겼거든요. 예,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남성들이 주연을 맡은 대작 영화 같은 경우에 100억 이상의 작품 17편 중에서 단 2편만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어떤 여성을 이런 대작 영화에 주연으로 쓴다고 해서 그 영화가 흥행을 실패한다. 이런 그건 개념들은 아닌데. 네. 이제는 통계적으로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어찌 보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아까 두 분 지적하셨듯이 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여성 주인공들을 자꾸 더 많이 쓰고 네.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겠죠. 그렇죠. 기회도 공정하고요. 사실 시장적으로도 그렇게 다양하게 성별을 활용을 해야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이죠. 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또 여성 주인공 영화의 계속 제작을 기대하는 의미의 영혼 보내기 운동.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걸캅스 한 작품을 살리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예, 정말 이 시장 자체의 왜곡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소비자 운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오늘 재미있는 단어들 우리 배웠습니다. 별점 테러, 영혼 보내기 운동. 대중문화 평론가 김선영 씨,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위근우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